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안젤름 신부님의 책을 가지고 왔어요. 예전에도 안젤름 신부님의 책을 두 권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떤 책이냐면,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라는 책과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라는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 책은 제목 그대로 행복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 책을 읽고 좋아서 이 책도 읽게 되었는데, 이 책은 만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만족스러운 삶, 내 삶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삶에 이미 가지고 있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만족에 대해서, 만족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책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책을 소개해 드릴 거냐면요. 우애에 관한 이야기예요.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형제 자매 관계를 위한 우애의 발견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형제 자매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이러한 형제 자매의 관계가 우리가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제 관계에 대해서, 형제 자매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의 책인데요. 이 책이 이렇게 두껍지는 않아요. 다른 이 출간하신 책보다 조금 더 얇아요. 얇고, 내용도 우리가 누구나 형제가 있잖아요. 친형제는 없을 수 있어요. 요즘에는 독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없을 수 있지만 뭐 사촌 간에 있고 그런 뭐 이모의 자녀나 아니면은 뭐 고모의 자녀, 삼촌의 자녀 그런 식으로 해서 사촌 간의 그런 형제들도 있잖아요. 친형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관계 같이 모여서 뭐 이렇게 생활할 때가 많잖아요. 모여서 전 밥을 먹고 같이 놀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잖아요. 그런 관계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회관계, 인간관계를 배우는 것이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터득해 나가느냐, 배워 나가느냐에 따라서 인간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치고요. 직장 생활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 관계가, 형제 관계가, 우애가 좋은 관계가 있는가 하면 서로가 불편하고 조금 만나기만 하면 다투게 되는 참 쟤랑 안 맞아. 같은 형제인데 어떻게 저렇게 안 맞을 수가 있지? 그런 경우도 참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세요. 그래서 내가 관계가 좋다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조금 껄끄럽거나 오해가 생기거나 아니면 잘 지내고 싶은데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 같은 형제지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분이시라면 그리고 또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라면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가지고 왔어요. 먼저 형제 자매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한 관계는. 그러니까 친구나 그런 다른 인간관계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형제 자매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관계를, 그런 형제 자매와의 그런 유대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그런 방법을 터득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입장이라면 그러한 자녀의 형제 관계를 잘 이끌어주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분이 신부님이시다 보니까 성경 속에서의 형제 자매 이야기를 앞에는 다루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분이 이제 많은 상담을 하세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그런 사례들을 말씀해 주시고요. 부모의 역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 명확하게 딱 집어서 어떻게 뭐 항목을 정해서 딱 말씀해 주시는 거는 아니지만 어떠한 시선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이끌어줘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아는 이야기고 항상 듣는 우리가
교육에, 자녀의 교육에 관심 있는 부모라면 알고 있는 지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식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 이 책이 조금 뭐 다 뻔한 이야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 다 뻔한 이야기를 우리가 의식하면서 인식하면서 매번 살아가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더 많거든요. 그리고 형제 자매 관계에서는 좀 무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의식하고 그러면서 성찰의 시간도 갖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참 좋은, 내 삶을 좀 더 행복하게, 그리고 다른 인간관계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시선을 바라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그런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형제 자매는 서로 교류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것을 배우고 터득한다. 즉, 갈등을 대하는 법, 타인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법, 타인을 배려하는 법 등을 형제 자매와의 교류를 통해 배우고 터득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아주 어릴 적부터 오랜 시간을 형제 자매와 함께 보냈기 때문에 갈등도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갈등을 잘 조정한다면 나중에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오랫동안 함께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형제 자매예요. 부모님도 형제 자매만큼 더 오래 사시는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 연수로 따지면. 그런데 남편도 내가 성인이 되고 좀 더 지난 다음에 결혼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가까이서 오랫동안 내 옆에 있는 가족은 바로 형제 자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형제 자매 간의 그런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내 삶을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형제 자매의 관계가 중요한데 우리가 부모가 되고 아이를 낳잖아요. 하나만 낳을 경우에는 이제 사촌 간의 그런 관계가 있겠죠. 근데 이제 하나를 낳고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고 하다 보면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의 그런 우애 관계를 잘 이끌어줘야지만 그래야지만 그 안에서 올바른 인간관계를 배우고 사회성을 배우고 그러한 관계를 어떻게 터득해 나가는지 그런 뭐 형제간에 잘하다 보면 뭐 싸우고 뭐 다투고 그런 일 많잖아요. 시시때도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하나씩 하나씩 배워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태어난 아이에게 새로 태어난 아이를 지위를 양보하고 요구하는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태어난 아이에게는 이러한 일이 큰 도전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아이마다 또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첫째가 다르고 둘째가 다르거든요. 같은 성별이어도 다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위에가 딸이고 밑에가 아들인데 성별이 다르다 보니까 더 다른 면도 있지만 그리고 또 성향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키우다 보면 그 성향에 맞춰서 이렇게 해줘야지 안 그럼 얘한테 했듯이 얘한테 똑같은 기대를 하게 되면 그게 트러블이 나더라고요. 서로 간에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터득해 나가고 그러면서 또 부모로서 또 배우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이를 돌볼 때 첫째가 너무
둘째를 잘 돌보고 잘 해준다 그런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자랑스러워하고 너무 그래도 안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그런 것에만 칭찬을 해주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칭찬을 하겠지만 주로 그렇게 했을 때 많이 과하게 칭찬을 해주면 이 첫째가 자신의 사랑은 내가 이렇게 했을 때만 사랑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잘 돌볼 때 그 첫째를 너무 두둔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잘 돌보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칭찬을 받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 자체로 첫째는 첫째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있는 그 자체로 나로서 존중받고 사랑받고 한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의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한 것들이 부모도 무의식중에 막 잘하면 칭찬해주고 너무 기특하고 예쁘잖아요. 그런데 무의식중에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고 또 자녀도 그러한 것들이 무의식중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면서 내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생각들이 만들어지고 형성돼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책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부모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더라도 자녀의 욕구에 온전히 부응할 수는 없다. 그렇더라도 부모는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어차피 완전한 충족은 없으며 이것은 나중에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부모는 자녀를 각자의 개성에 따라 넉넉히 받아들이고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데 마음을 쏟아야 한다. 네. 그것에 대해서 사람은 완벽할 수 없잖아요. 부모의 역할도 정답은 없어요. 아이의 성향, 그런 상황적, 그런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내가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인내심을 갖고 정말 인내심이 중요하더라고요. 부모가 돼서 많은 인내심을 키워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내심을 갖고 아이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을 많이 표현해주고 마음으로 대하고 그리고 관심을 기울이고 그러한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부모가 자녀를 이용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부 사이가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막 흉을 보게 되죠. 내 아빠가 뭐 어쩌고 저쩌고 내 엄마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내 편이 되어줬으면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 정당화시키려고 막 자녀한테 안 좋은 이야기를 배우자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이 그러한 그냥 내가 무의식중에 했던 내뱉었던 내 감정에 쏟아졌 그런 내 감정을 쏟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자녀에게는 내적 분열을 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자신은 엄마도 사랑하고 아빠도 사랑하는데 엄마가 아빠 흉을 보고 아빠의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것들이 한 번, 두 번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듣게 되면 내적 분열이 생기고 감정의 왜곡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앞에서 배우자의 그런 흉을 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러쿵저러쿵 변명하듯이 자녀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좋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많이 싸우잖아요. 그러면 싸우면 먼저 막 울고 아니면 울거나 아니면 다친 아이가 막 울면서 먼저 달려오죠. 부모에게. 그러면 뭐 다치셨으면 다친 거를 보고 깜짝 놀라서 막 그런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 다친 아이를 안아주고 감싸주고 하잖아요. 그러한 경우 부모가 성급하게 개입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급하게 싸움에 개입하지 말라고. 스스로 형제들끼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책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일상적인 다툼이 부모의 개입 없이 해결되면 자녀는 이후의 삶에서도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자녀는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지 않고 어린 시절 경험했던 갈등 해소법을, 해결법을 찾을 것이다. 막강한 힘을 지닌 심판관, 그러니까 부모를 말씀해요. 심판관이 없다면 스스로 합의를 할 수밖에 없다. 네. 앞에서 둘이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둘이 알아서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라는 거죠. 좀 기다려 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신부님의 부모님도 이렇게 막 싸우잖아요. 형제가 많으셨대요. 막 싸우면 누가 시작했는지 묻지 않으셨대요. 그 싸움을 누가 시작했는지 묻지 않으셨다고 해요. 아이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이 안 될 때 형제 자매를 다 불러 모으고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생활 속에서 사회를 배우고 인간관계를 배우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해결 방법을 배워가는 그런 과정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형제 간에 우애가 왜 중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형제 자매에서 이해받고 있다고 그러한 느낌을 받는 그러한 삶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형제 자매가 나를 감싸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그것을 내가 보호받고 있다고 느낄 때 행복감을 받고 그리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감정들을 그러니까 든든한 마음이 생기는 그런 감정들을 느낀다는 거죠. 우리가 뭐 학창 시절에도 막 싸우고 있는데 뭐 형이나 누나가 와서 딱 내 편을 들어주면서 내 동생 누가 건드리는 거야 그렇게 해주면 왠지 든든하고 뒷백이 생겨갖고 든든하고 막 힘이 생기고 막 자신감이 막 불끈 솟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그러한 우애가 좋은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이 내 삶의 큰 행복이고 그리고 내 자신감을 키우는 일이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일을 두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형제 자매가 내 삶 속에 오랫동안 같이 함께 한다면 정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잘 이겨낼 수 있고 그러한 힘을 잘 버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책 그 부분을 읽고 참 공감을 했어요. 저도 어려울 때 저도 형제 자매가 많거든요. 많은데 어렸을 때는 그게 창피했어요. 너무 많아서. 그런데 크고 나서 제가 결혼을 하고 제가 힘든 일을 경험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을 겪잖아요.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 묵묵히 지켜봐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했어. 왜 그렇게 됐어? 바보같이 왜 그런 짓을 그런 삶을 살았어. 그런 결정을 했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든든하게 옆에 있어주고 힘들면 이야기해. 그냥 그 한마디 하는 것이 해주고 다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딱 중요한 나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말만 한두 마디 해주고 하는 그러한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힘이 되더라고요. 그 시기에는. 그래서 참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난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감사한 일이구나. 형제 자매가 우애가 좋다는 것이 저희는 막 서로 간섭하고 막 그런 것은 없어요. 서로가 무덤덤해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그냥 뭐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수다들은 많이 떨어요. 그런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때는 그냥 묵묵히 지켜봐주고 힘든 일 있으면 이야기해. 혼자 참지 말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딱 필요한 말만 하게
하더라고요. 언니들이, 동생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내가 힘든데 그 힘든 부분에 대해서 말하면 더 힘들잖아요. 가뜩이나 힘든데 그것을 꺼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여자 형제들끼리만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너무 즐거웠어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다른 가족하고 부모님 모시고 아니면은 뭐 아이들하고 같이 다 가족이 몇몇 가족이 모여서 형제하고 모여서 여행을 많이 다녀요. 휴가도 같이 보내고 그러는데 여자 형제들끼리만 남편도 없이 아이들도 없이 그렇게 간 거는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저만 좋은 것이 아니라 다른 언니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제일 많이 웃고 너무 행복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과 같이 하는 여행도 좋았지만 그것은 그거 나름대로 좋았고 행복했지만 즐거운 순간이었지만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그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도 참 행복하다,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의 큰 행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 자매 간의 관계가 조금 소원하거나 좀 오해가 있어서 조금 거리감이 느껴진다면 한번 시간을 만들어서 함께하는 시간을 한번 보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희도 여행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어릴 적 이야기도 하죠. 추억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부분과 언니가 생각하는 부분, 동생이 생각하는 그런 추억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나의 어렸을 때도 내가 생각했던 어린 시절하고 언니가 나를 보는 어린 시절을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데도 또 새로운 면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서로를 내 주관적 시각이 아니라 그냥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한다면 좀 더 가까운, 좀 더 친숙한 그러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한 관계들이 삶의 활력이 되고 행복이 되고 그리고 또 그러한 관계를 형성해 나감으로 인해서 또 형제 간에 같이 모여서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또 즐거움이 있거든, 행복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간들을 한번 만드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